그 다음에 87페이지 보시면 거기 당좌예금이라고 있으실 거예요. 무슨 예금이요? 당좌예금. 예, 저희가 이제 앞으로 할 것 중에 분계라는 게 있잖아요. 그 분계할 때 지긋지긋하게 볼 거예요. 당좌예금. 그래서 당좌예금 나오면은 뭐 발행하기 위한 거요? 수표 발행. 그래서 수표 발행하기 위한 예금을 당좌예금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수표 발행했다 그러면 무슨 예금이 기억나셔야 돼요? 당좌예금. 그 다음에 거기 밑에 팁에 보시면 당좌차월이라고 있으세요. 팁에 아래쪽에 중가운데쯤에 보시면 당좌차월이라고 있으시죠. 예. 당좌차월은 요거 생각하시면 돼요. 마이너스 통장. 원래 통장에는 마이너스가 들어갈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원래 통장이라는 건 내가 입금한 만큼만 뭐 할 수 있죠? 출금할 수 있죠. 빼서 쓸 수 있는데 이제 은행에서 이제 일정한 담보라던가 아니면 신용대출로 해서 마이너스가 될 수 있는 통장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통장을 일명 무슨 통장이라 그래요? 마이너스 통장이라고 하는데 당좌예금에서는 당좌차월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 처음에 거래를 하는 거예요. 무슨 거래를 하냐면 담보를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건물을 담보로 해서 돈이 없어도 통장에서 돈 뺐을 수 있게 해줘. 근데 일반적인 마이너스 통장은 담보는 아니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뉴스 보다 보면 마이너스 통장 나오잖아요. 그건 대부분 신용대출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자율이 세요. 이자율이 거의 10% 육박해요. 그러면 엄청 센 겁니다. 왜냐면 우리 지금 통장에다 넣어 놓으면 2%도 안 주잖아요. 근데 10%면은 거의 5배 이상 남겨먹는 거예요. 근데 이제 주로 어떤 분들이 쓰시냐면은 소상공인 분들이 많이 쓰세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도 예전에 이제 1인 사업 하실 때는 쓰셨었는데 지금은 이제 지방 가셔서 농사 짓고 계세요. 그거 쓰진 않는데 그게 왜 필요하냐면 아마 대출을 받아보신 분도 계시고 앞으로 받으실 분도 계시는데 대출 한번 받으려면 서류가 몇 개를 준비를 해야 돼요. 몇 시까지를. 그걸 준비하고 그 다음에 거기 직원한테 가서 제출하고 사인하고 그 다음에 또 대출 통과 시간이 또 있죠. 며칠 동안. 그러면은 이것저것 하다 보면 한 일주일 이상 걸려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소상공인 분들은 바로바로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그 전에 미리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어 놨다가 통장에 돈이 없어도 뭐 하는 거예요? 빼서 쓰고 그 다음에 갚으면 되는 겁니다. 근데 이자율이 너무 어때요? 세요. 10%면은 절대 적은 거 아닙니다. 10%면은 어마무시한 거죠. 우리 통장에 넣을 때 2%도 안 주는데. 그래서 마이너스 통장을 원래 쓰지 않는 게 가장 어때요? 좋긴 해요. 근데 이제 어쩔 수 없는 상황들도 있으니까. 그 정도만 보시면 돼요. 그렇게 자세하게는 안 물어봅니다. 89페이지. 나머지는 알아도 되고 몰라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89페이지는 유가증권입니다. 무슨 증권이요? 유가증권. 그래서 유가증권의 뜻은 뭐냐면은요, 유자가 있을 유자예요. 그래서 뭐가 있냐면 가치가 있는 증권이다. 그래서 무슨 증권이라고 하세요? 유가증권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있어요. 유가증권에는 우리가 공부할 때는 지분증권하고 채무증권 이렇게 이제 두 가지로 나누어지고요. 요게 두 번째 쪽지 시험 볼 거예요. 아까 그 현금이 현금성 자산이랑 요 파트. 두 장짜리에 거의 다 있어요. 제가 쪽지 시험 본다라고 설명드리는 거 뭐 100%는 아닌데 한 90% 이상은 거기 있습니다. 그래서 지분증권 그러면 우리도 알고 요즘 뉴스에도 많이 나오는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주식. 그래서 드라마 좋아하시는 분들 보면 이렇게 드라마가 재벌 얘기나 이런 얘기 나오는 드라마들 있죠. 그러면 그 드라마들 보다 보면은 만약에 아버님인 회장님이 돌아가셨어. 그러면 그 밑에 있는 아들들이 싸우죠. 그게 싸우는 게 요것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이 주식 누가 가질 거냐. 지분을 누가 가질 거냐. 왜냐면 우리나라는 주식회사들이 많잖아요. 주식회사가 뭘로 이루어진 회사예요? 주식으로 이루어진 회사예요. 그래서 주식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 대장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어느 회사의 주식을 51% 갖고 있어. 그러면 그 회사는 내 거예요. 100% 갖고 있어야만 내게 되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 반 이상 넘으면 과반수 했을 때 내가 이기잖아요.
그래서 옛날에는 이제 조폭이라 그랬는데 요즘엔 이제 기업 사냥꾼이라고 해요. 그런 분들이 이제 과거에 돈을 많이 축적했잖아요. 그러면 과거에는 막 주먹질하고 막 그랬는데 요즘엔 그분들도 주먹질보다는 이제 기업 사냥꾼이라고 해서 어떤 회사들의 주식을 왕창 사요. 예, 그 다음에 거짓 정보를 흘려요. 여기에서 이런 걸 만들었다. 그러면 주식 가격이 어떻게 되죠? 올라가죠. 그럼 그때 주식을 싹 다 팔고 도망가요. 예. 그렇게 해갖고 돈 버시는 분들 많아요. 근데 그렇게 해서 돈 벌려면은 한 몇천억은 있어야 된대요. 예. 그래서 돈 많은 사람들이 돈 버는 거는 어렵지 않대요. 돈 없는 사람이 돈 버는 건 힘들지만 돈 많은 사람들이 돈 버는 방식 중에 하나가 그런 방식이래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이거 뉴스에서 본 적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그런 식으로 해서 없어지는 회사가 몇천 개 된대요. 1년에. 장난쳐갖고 없어지는 회사가. 그래서 아마 그 뭐냐 결혼하신 분들 중에서 많이 아실 건데 송합식품이라고 아세요? 네. 떡볶이 떡 팔고 쌀떡 파는 회사 있어요. 거기도 그런 식으로 해갖고 없어질 뻔했어요. 뉴스에도 한번 나왔어요. 당했다고 자기네 회사도. 네. 그리고 어떻게 괜찮은 회사라 잘 버틴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주식이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나중에 회사 가시면은 대부분 우리 회사의 주식은 사장님이 제일 많이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사장님 배우자 되시는 분, 자녀, 친척, 친구,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 회사 주식을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남이 갖고 있으면은 우리 회사가 없어질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총 세 가지로 되어 있어요. 단기매매증권, 매도가능증권, 지분법 적용, 투자주식. 그 다음에 채무증권은 아까 잠깐 이야기했던 사채 얘기하는 거예요. 돈 빌리는 거. 그래서 단기매매증권, 매도가능증권, 만기, 보유증권. 이렇게 이제 나누어집니다. 요즘에는 종류들을 그렇게 심각하게 물어보지는 않아요. 과거에는 종류를 좀 많이 물어봤었는데 요즘엔 종류 아니어도 낼 게 좀 여러 가지 있다 보니까 과거보다는 확실히 덜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부연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단기 매매 증권은 단기의 뜻이 뭐죠? 단기. 네. 길다 짧다? 짧다. 그래서 짧게 사고 파는 거예요. 여기에서 말하는 단기는 1년 이내예요. 네. 그러니까 주식 사시는 분 중에서 이런 분들이 있어요. 나는 오르면 바로 팔아버릴 거야. 1년 안에. 이런 분들은 단기 매매 증권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매도 가능 증권은 뭐냐면 나도 언제 팔지 모르겠어. 근데 팔기는 뭐 할 거예요? 팔 거야. 그러면 매도 가능 증권이 됩니다. 네. 근데 대부분 1년 이후에 파는 거예요. 왜냐면 1년 안에 팔면은 뭐라고요? 단기 매매. 네. 1년 이후는 매도 가능. 그 다음에 지분법 적용 투자 주식은 이 목적으로 갖고 있는 거예요. 아까 잠깐 설명드렸던 지배 목적으로. 그래서 내가 이 회사에 어떤 영향력을 줄 수 있어. 그런 분들이 이제 요 지분법 적용 투자 주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변에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막말로 야 내가 이 회사 취직시켜줄까? 내가 이 회사 정도는 취직시켜줄 수 있어. 요 정도의 지배 목적을 갖고 있는 분들은 무슨 주식이라 그래요? 지분법 적용 투자 주식. 그래서 주식을 많이 갖고 계신 분. 회계에서는 이건 안 나오는데 20% 정도로 봐요. 또 20% 이상 갖고 있다. 그러면은 회사의 영향력이 있겠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지분법 적용 투자 주식. 그 다음에 채무증권은 사채인데 돈 빌리는 거예요. 뭐 빌리는 거라고요? 돈 빌리는 거. 그래서 1년 안에 사고 팔면 단기. 1년 이후는 매도. 끝까지 갖고 있으면 뭐요? 만기. 그래서 우리가 만기일 그러면 언제죠? 끝나는 날이죠. 그래서 내가 끝까지 뭐 할 거다? 가지고 있을 거다. 이렇게 이제 세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그 다음에 시험 문제는 오히려 이거보다 요게 더 잘 나와요. 거기 89페이지 제일 밑에 보시면 매입 수수료라고 있거든요. 예, 그거 관련돼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빈 공간에다가 요거 좀 적어주세요. 뭐 적어주시냐면 제가 앞으로 엄청 많이 쓸 건데 매입 시의 부대 비용은 원가 처리한다. 그 다음에 단기 매매 증권 살 때 부대 비용은 900번대
수수료 비용, 그 다음에 매출 시의 부대 비용은 그냥 비용. 일단 적으세요. 설명드릴게요. 시험 문제에도 잘 나오고 실무에서도 좀 중요한 파트 중에 하나세요. 그래서 앞에 보시면은요, 요게 이제 무슨 뜻이냐면 이거예요. 뭐냐면은 부대 비용이라는 게 뭐냐면 추가적으로 나가는 거예요. 예, 추가되는 것. 예. 그래서 대표적인 게 뭐냐면 내가 만약에 인터넷 홈쇼핑에서 옷을 10,000원짜리를 샀어요. 예, 택배비가 3,000원이야. 예, 그 택배비가 뭐가 되는 거예요? 부대 비용이 되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이 옷을 안 샀으면은 택배비를 낼 일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물건을 구입할 때에 부대 비용이 나가는 것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건 물건 살 때 들어가는 운반비.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집이나 땅을 살 때에 취득세 들어가잖아요. 자동차도 그렇고. 네. 그리고 뭐 만약에 내가 아파트를 샀어. 그러면은 취득세 들어가죠. 그 다음에 이사 비용 들어가죠. 그 다음에 부동산에 수수료도 줘야 되죠. 여러 가지 돈들 추가로 들어가잖아요. 그 추가로 들어가는 돈들을 다 합쳐서 뭐라 그래요? 부대 비용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부대 비용을 정리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돈이 나가잖아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옷을 10,000원짜리에 택배비를 3,000원 줬어. 그러면 이 옷은 얼마짜리가 되는 거예요? 13,000원. 네. 그래서 요게 그 뜻이에요. 매입 시의 부대 비용은 어떻게 한다? 원가에다가 합친다. 그래서 내가 10,000원하고 3,000원 줬네. 그러면 이거는 얼마짜리가 되는 거예요? 13,000원.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 드물잖아요. 나 이 옷 10,000원 줬어. 근데 택배비로 3,000원 냈어. 이런 사람보다는 대부분 그냥 어떻게 표현하죠? 이 옷 13,000원짜리야. 네, 그게 이제 제일 첫 번째 거고. 근데 두 번째로 유일하게 요 단기 매매 증권 살 때만 수수료 처리하라고 되어 있어요. 얘만. 다른 애들은 다 합치는 거예요. 근데 유일하게 누구만이요? 단기 매매 증권만 뭐해라? 수수료로 별도 처리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회계에. 네. 그래서 얘만 특이해요. 단기 매매 증권만. 나머지는 그냥 다 합쳐버리세요. 그 다음에 우리가 팔 때 들어갈 때도 있죠. 잠시만요. 그래서 우리가 팔 때 부대 비용이 나갈 때도 있어요. 그래서 요건 이제 어떤 경우냐면 이런 경우에요. 어떤 경우냐면은 많이 팔 때 있어요, 없어요? 있죠. 네, 우리가 물건을 많이 팔았어. 그러면 상대방이 이렇게 이야기할 때도 있습니다.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운반비 네가 낼래? 라고 할 때 있어요, 없어요? 있죠. 네, 그럴 때는 우리 회사가 운반비를 지급해야 되잖아요. 그때는 무슨 처리하는 거예요? 비용 처리.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상황에 따라서 처리하는 방식이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그래서 그 상황에 따라서 처리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거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다음 거 보시면은요 90페이지. 그리고 초반에는 그냥 용어 정도만 일단 봐두시면 되세요. 그리고 문제 풀면서 반복하는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제가 지금까지 해본 결과 천천히 하나 빨리 하나 기억 안 나는 건 똑같아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처음 하는 거잖아요, 대부분 다. 그러면 제가 봤을 때 반복하는 거밖에 정답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90페이지 보시면 단기 매매증권의 평가라고 있습니다. 뭐라고 있으세요? 평가. 그래서 평가는 12월 31일 날 하는 거예요. 몇 월 며칠이요? 12월 31일. 그리고 하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그래서 왜 하냐면 이것 때문에 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 하냐면은 금액을 맞추는 것을 평가라고 해요. 뭐라 그런다고요? 금액을 뭐 하는 거요? 맞추는 거.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왜 맞추냐면 우리 단기매매증권의 가장 대표적인 게 이분이에요. 주식. 그러면 주식은 아시겠지만 하루에도 올라갔다 내려갔다가 심각해요. 계속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쭉 올라갔다 쭉 떨어질 때도 있고 아니면 계속 왔다 갔다 해요, 안 해요? 해요. 예. 그래서 주식 하시는 분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계속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화면을 보고 있죠. 예. 그래서 TV에도 보면은 주식 한다시는 분 나오면은 기본적으로 모니터가 멀티 내지 3개까지 달아놓으신 분들도 있잖아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차트를 계속 봐야 되니까. 예. 그래서 이제 주식 금액이 계속 바뀌는데 회사에서는 그 금액을 계속 맞춰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1년에 딱 몇 번 맞춰요? 한 번 맞춰요. 몇 월 며칠 날이요? 12월 31일 날. 예. 그래서 그 금액 맞추는 걸 회계에선 뭐라 그래요? 평가한다라고 그래요. 뭐 한다고요? 평가. 그래서 여기는 두 가지가 있어요. 단기 매매증권 평가 이익이 있고요. 단기 매매증권 평가 뭐가 있어요? 손실.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거기 밑에 있어요. 표에 보시면 90페이지. 그래서 이익 났다는 얘기는 주식 가격이 어떻게 됐다는 얘기죠? 올라갔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손실 났다는 얘기는 주식 가격이 떨어졌다. 네,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 밑에 보시면은 단기매매증권의 투자 이익에 배당금 수익하고 이자 수익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배당금 수익은 주식을 투자했을 때, 그 다음에 이자 수익은 사채에 투자했을 때. 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주식이라는 건 투자를 받는 거예요. 네, 그래서 주식이 위험한 점이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그럴 리는 없겠지만 내가 투자한 회사가 장사가 안 돼서 부도가 나거나 상장 폐지가 됐어. 그러면 그 주식은 얼마가 되는 거죠? 빵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대부분 주식을 할 때에 돈이 있는 분들은 큰 회사 걸 사요? 작은 회사 걸 사요? 큰 회사 걸 사요. 왜냐면 큰 회사는 망할 확률이 적으니까. 네. 근데 문제는 큰 회사다 보니까 한 주당 금액이 어때요? 비싸죠. 네. 이제 그런 차이점들이 있죠. 네. 근데 어쨌든 그렇게 투자를 해주면 그 회사에서 이익이 많이 나잖아요. 그러면 주식 사신 분들한테 감사 인사를 드리는 게 배당금이에요. 네. 그래서 투자해 주셔서 이 돈 가지고 장사해서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돈 주는 게 뭐예요? 배당금. 그 다음에 사채는 돈 빌리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우리 돈 빌려주는 이유가 있죠. 돈 빌려주면 뭐 받을 수 있어요? 이자 받을 수 있죠. 그래서 이자 받는 걸 무슨 수익이라 그래요? 이자 수익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주식을 하게 되면 배당을 받을 수 있고 사채를 사게 되면 이자를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성향 따라 갈리는 겁니다. 나는 돈을 많이 벌고 싶어 그러면 주식으로 가는 거고, 나는 돈을 적게 벌어도 원금만 괜찮으면 좋아 그러면 어느 쪽으로 가는 거예요? 사채나 국채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왜냐면 이쪽이 좀 더 안전하니까.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단기매매증권의 처분이라고 있어요. 처분이 뭐 하는 거죠? 사는 거예요? 파는 거예요? 파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단기매매증권 처분 이익이 있고 단기매매증권 처분 손실이 있어요.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그다음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96페이지. 그 다음에 보시면은요 96페이지 보시면 채권 및 뭐요? 채무. 채권 및 채무에 관한 거래. 그래서 채권 그러면 뭐 할 돈이요? 받을 돈. 그리고 채권 그러면 앞으로 자산이에요. 뭐라고요? 자산. 네. 채무 그러면 갚을 돈, 줄 돈이죠. 얘는 그러면 뭐예요? 부채. 이렇게 구별할 줄도 아시면 좀 편하게 하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받을 건 자산, 갚을 거는 뭐요? 부채. 참고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96페이지 보시면 매출 채권 및 매입 채무의 처리라고 있으실 거예요. 매출 채권도 외워야 돼요. 그 다음에 매입 채무도 외워야 됩니다. 매출 채권은 두 가지 얘기하는 거예요. 외상 매출금하고 받으럼. 요건 두 장짜리 있어요. 그 다음에 매입 채무는 외상 매입금하고 지급업. 그래서 설명은 자세히 한번 드릴 겁니다. 매출이 뭐 하는 거예요? 파는 거죠. 채권은요? 받을 거. 그래서 매출 채권의 뜻은 팔고 받을 거예요. 그래서 외상 매출금은 외상으로 뭐 했다? 팔았다. 그러니까 뭐 받아야 돼요? 돈 받아야 돼요. 그 다음에 좀 이따 어음 얘기할 건데 받으러움은 말 그대로 뭐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돈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 못 받은 겁니다. 받으러움은. 왜냐면 받을의 뜻은 아직 받았다 못 받았다? 못 받았다. 그래서 요게 두 가지 다 판매하고 관련 있는 거예요. 뭐하고요? 판매. 그 다음에 매입 채무는 사고 돈 안 준 거예요. 맞죠? 갚을 돈이니까. 그래서 대표적으로 외상 매입금은 외상으로 뭐 했다? 샀다. 지급어음은 뭐 줘야 되는 거예요? 돈 줘야 되는 거. 그래서 얘네들도 다 판매와 관련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매출 채권과 뭐요? 매입 채무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지금까지 무려 하나하나만 나왔어요. 매출 채권 한 번, 매입 채무 한 번. 이런 건 잘 안 냅니다. 왜 잘 안 낼까요? 너무 뭐해서? 쉬워서. 네. 그리고 시험 준비하실 때 항상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공부하다 보면 이런 거 있죠. 얘는 꼭 나왔으면 좋겠어. 안 나와요. 네. 그다음에 얘는 안 나왔으면 좋겠어. 꼭 나와요. 네. 왜 그러냐면 내가 나왔으면 좋겠어 하는 거는 어려운 거예요, 쉬운 거예요? 쉬운 거죠. 네. 근데 쉬운 거 잘 내요, 안 내요? 잘 안 내요. 네. 그다음에 내가 요 문제는 안 나왔으면 좋겠어. 그러면 어려운 거죠. 네. 근데 그런 게 나올 확률이 좀 더 어때요? 높긴 합니다. 근데 요거는 잘 안 내는 이유가
너무 쉬워서 예, 지금까지 딱 한 번 한 번 딱 두 번 나오고 그 이후에 나온 적은 없어요. 근데 또 나올 수도 있으니까 외우긴 할 겁니다. 그래서 하나씩 설명드릴게요. 제가 어저께 요거 쓴 적 있어요. 이따 또 쓸 거예요. 외상은 크게 외상 매출금, 얘는 자산이에요. 채권이니까. 그 다음에 외상 매입금은 부채, 그 다음에 미수금은 자산, 미지급금은 뭐예요? 부채. 네. 그래서 위에 거는 판매와 관련이 있어, 밑에 거는 판매와 관련이 없어. 네. 이렇게 나누어진다라고 했었죠. 네. 그래서 그거 참고하시고, 특별히 뭐 볼 건 없어요. 그 다음에 97페이지 어음. 어음이라고 들어보신 분도 계시고 안 들어보신 분도 계실 건데요. 거기 97페이지 가운데 보시면 상법상의 어음에 약속어음이라고 있어요. 무슨 어음이요? 약속어음.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어음 그러면 약속어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약속어음은 말 그대로 뭐 하는 거예요? 약속하는 거예요. 근데 무슨 약속하는 거냐면은 이 날짜 되면 돈 줄게 라고 뭐 하는 거예요? 약속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약속을 못 지키면 부도나는 거예요. 그래도 최근에 서울에 그 문구점이래네. 책 어디였지? 반디앤 루니스인가? 네, 맞죠? 네, 거기 부도났죠? 네. 왜 부도났냐면 어음 못 막아서. 네. 그래서 어음이라는 게 약속하는 건데 약속을 못 지켰어. 그래서 결론은 우리 회사가 돈 갚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뭐 나는 거예요? 부도나는 거예요. 근데 앞으로 책은 힘들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앞으로 책으로 돈 벌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뭐 웹툰을 한다던가 이런 거 아닌 이상은. 왜냐면 앞으로 가면 갈수록 사람들 책 읽어요, 안 읽어요? 안 읽어요. 그래서 요즘에 앱 중에 그런 것도 있잖아요. 책을 대신 읽어주는 전자책. 네, 전자책 같은 것들도 있고 아예 사람의 음성으로 따로 이렇게 따갖고 네, 내가 그냥 귀에다만 꽂으면 되는 거. 근데 그러면 그건 책의 의미가 없는 것 같은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근데 그만큼 사람들이 책을 덜 읽는 거는 맞죠. 그래서 아마 서점들은 많이 문 닫지 않을까. 이미 문도 많이 닫았는데 지금보다 더 많이 닫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일단 대부분 다 전자책으로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고. 예. 그리고 예전에도 만화책으로 봤었는데 요즘에 웹툰 많이 보잖아요. 그러니까 다 이게, 근데 거기에 쫓아가면 살아남는 거고 못 쫓아가면 뭐 하는 거예요? 도태되는 거고. 근데 그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시대가 시대니까. 너 약속한다 그래서 약속어음인데 요건 상법이에요. 우리는 상법이에요, 회계예요? 회계죠. 그래서 거기 회계는 두 가지밖에 없어요. 받을 어음하고 무슨 어음이요? 지급어음. 요거는 회계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약속어음이라는 말은 안 씁니다. 우리는 받아야 되면 무슨 어음이요? 받을 어음. 줘야 되면요? 지급어음. 이게 다 약속하는 거예요. 또 이게 얼마 전에 TV에 나왔었는데 앞으로 종이로 발행하는 어음은 없어질 거래요. 다 전자어음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전자어음이라 해서 인터넷으로 주고받는 거거든요. 메일로. 네. 그 다음에 국가에서 이건 거의 확정적으로 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 전자어음을 발행하는데 긴 거는 발행 못 하도록 한 두세 달 이내만 발행할 수 있도록 한다라고 해요. 왜냐면 이게 어떻게 보면 대기업의 갑질 중에 하나였는데 어음을 막 6개월짜리를 줘요. 그럼 몇 개월 동안 버텨야 돼요? 6개월 동안 버텨야 돼요. 6개월 동안 못 버티면 뭐 하는 거예요? 부도나는 거예요. 네, 그런 것들이 좀 많다 보니까 국가에서도 이제 어음의 날짜를 줄이려고 노력을 하고 계세요. 왜냐면 제가 봤을 때 안 망하려면 어음 안 받는 게 제일 좋거든요. 그래서 저 아는 형은 사업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다른 데보다 1, 20% 싸게 해줘요. 그 대신 현찰만 받아요. 어음 이런 거 절대 안 되고 싸게 해주는 대신 현찰로 달라. 네, 그렇게 해갖고 사업하는 형도 있어요.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안전하게 내가 갖는 이익은 좀 적겠지만 안전하게 갈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대부분 회사가 부도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얘 때문에 나는 거예요. 어음 때문에. 네. 그리고 우리나라는 약간 이런 게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나중에 뭐 쇼핑몰을 한다던가 뭐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우리나라는 약간 관행상 한 달 내지 두 달 정도는 미수로 깔아놓고 시작합니다. 한두 달치 안 줘요. 처음부터. 네, 한두 달치를 깔아놓고 그 이후부터 뭐예요? 한 달치씩 계산해줘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미수가 깔려 있는 상태에서 사업을 해야 되는 경우들이 많았었어요. 앞으로 가면 갈수록 줄어들긴 하겠지만 이게 절대로 좋은 거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내가 만약에 미수가 지금 1,000만 원이 깔려 있어. 그럼 1,000만 원이라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니죠. 근데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이 1,000만 원이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는 아무도 모르잖아요. 맨날 준다 거리는데 돈은 안 줘. 이런 경우들이 워낙 비일비재하니까.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은 99페이지로 넘어오세요. 나머지는 쓸데없는 내용이니까. 어음의 배서와 할인이라고 있습니다. 여기는 조금 중요해요. 그래서 같이 한번 보시면은요. 한번 보시면 배서라는 게 뭐냐면은요. 우리 수표는 이서예요. 뭐 한다고요? 이서. 그래서 수표 뒤에다가 이름 쓰고 주민등록번호 쓰고 전화번호 쓰고 하죠. 그거를 이서라 그러고 어음은 배서라 그래요. 뭐라 그래요? 배서. 그렇게 이제 나누어 집니다. 그거 참고하시고. 그래서 수표는 이서고 어음은 배서인데 이제 어음을 쓸 때에 그 뒤에다가 어음도 사업자 등록번호, 회사 주소, 사장님 이름 이런 걸 적도록 되어 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적진 않습니다. 대부분 도장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예. 회사 명판 찍으면 돼요. 그렇게 해서 사용하는 걸 배서라고 하는데 우리한테 중요한 건 배서 나오면 무조건 받으러음이에요. 무슨 어음이라고요? 받으럼. 왜냐면 이 배서한다는 얘기가 뭐냐면 내가 이 어음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왜냐면 받아야만 쓸 수 있잖아요. 못 받았는데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일단 우리 공부할 때 중요한 거는 배서 나오면 무조건 무슨 어음이라고요? 받으럼. 그거 좀 봐주시고. 그 다음에 시험 문제는 할인도 종종 나와요. 거기 100페이지에 있어요, 할인은. 그래서 어음에 모두 있다고요? 할인. 그래서 할인이 뭐 하는 거죠? 우리 할인 행사 하잖아요. 그러면 깎아주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이 어음의 할인은 지문에 이렇게 나와요. 어음 할인 아니면 매각 거래라고 나올 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일단 요것도 쪽지 시험 볼 건데 매출 채권 무슨 손실이요? 처분 손실. 왜 그렇게 되는지는 설명 다 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 이거예요. 우리가 딴 건 몰라도 할인 행사라는 말 많이 들어봤죠. 맞죠? 그러면 할인 행사가 어떻게 판단 얘기죠? 싸게 판단 얘기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누구 입장에서 공부를 하셔야 돼요? 회사 입장에서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면 싸게 팔면 회사 입장에서는 이익이에요, 손해예요? 손해죠. 맞죠? 그래서 처분이 파는 거예요. 근데 싸게 팔았으니까 이익이다, 손실이다? 손실이다. 그래서 매출 채권 무슨 손실이요? 처분 손실. 제가 아까 매출 채권에 두 가지 있다 그랬잖아요. 외상 매출금하고 뭐요? 받으럼. 그래서 외상 매출금과 받으럼을 싸게 뭐 했다? 팔았다. 근데 이 싸게 팔았다가 뭐냐면 이런 경우예요. 만약에 이 받으럼의 만기일이 6개월 남았어요. 몇 개월 남았어요? 6개월. 그러면 몇 개월 동안 버텨야 되죠? 6개월 동안 기다려야 이 돈을 받을 수 있죠. 근데 만약에 내가 다음 달에 돈이 필요해. 근데 있는 거라고는 이 어음밖에 없어. 그럴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면은 은행 가서 이 어음을 팔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은행에서 삽니다. 근데 아무 어음이나 사지는 않아요. 큰 회사. 큰 회사 거들의 어음은 사줍니다. 왜냐면 큰 회사는 부도난 확률이 어떻죠? 적죠. 그러면 거기에서도
팔 수 있고, 제1금융권 갔더니 이어음은 안 사겠대. 그러면 제2금융권, 제3금융권 요러다 이제 사치시장 쪽으로 넘어가는 경우들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럼 밑으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내야 되는 수수료가 어떨까요? 많아지겠죠, 당연히. 그래도 되도록이면은 1금융권에다가 파시는 게 가장 좋아요. 그리고 이거를 실무에서는 요건 썼다 지울 거예요. 실제 회사에서는 이렇게 표현 많이 해요. 어음가. 카드깡이라고 들어보셨죠? 요건 지울 거예요. 카드깡은 신용카드로 현금 만드는 걸 뭐라 그래요? 카드깡. 어음으로 현금 만드는 걸 뭐라 그래요? 어음깡. 근데 요건 이제 실무적인 용어인 거고, 원래는 어음을 뭐 한다 그래요? 할인한다 그래요. 그래서 돌아다니시다 보면 간혹 가다가 그 현수막 있죠? 현수막에 어음 삽니다, 어음 할인합니다 이렇게 붙어있는 현수막들이 있어요. 거기에다 파시면 수수료가 꽤 셉니다. 왜냐면 거기는 일반적인 데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음으로 현찰 만든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그걸 뭐라고도 해요? 어음 깡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그 다음에 신용카드 갖고 현찰 만든다. 그걸 무슨 깡이라 그래요? 카드깡. 이렇게도 표현을 해요. 근데 참 웃긴 게 오늘 이후로 깡이란 얘기는 안 할 거거든요. 근데 왜 시험장 가면 어음깡이 기억날까요? 제가 한 얘기가 아니에요. 시험 보러 가신 분들이 그래요. 이게 기억나야 돼요. 어음 할인 매각거래 나오면 뭐요? 매출채권 처분 소식. 이거 붕괴 문제로 나옵니다. 실기 문제로. 뭐 참고하시고. 그래서 어음 할인 그러면 어음을 싸게 파는 거예요. 그래서 싸게 팔았으니까 이익이다, 손해다, 손해다. 그 다음에 어음의 개서. 요건 교환이에요. 한자로는 개서라고 하는데,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교환하는 겁니다. 근데 왜 교환을 하냐면 이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요. 만약에 거래처께 한 달 남았어요. 그럼 한 달만 기다리면 돈을 받을 수가 있죠. 근데 거래처에서 갑자기 연락이 와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기 죄송한데 다음 달 거 못 줄 것 같아요. 그 대신 3달 후에는 드릴 수 있거든요. 어떻게 좀 안 될까요? 이렇게 연락 올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면 한 달 안에 못 받고 부도나는 게 좋아요? 좀 더 기다렸다 돈 받는 게 좋아요? 더 기다렸다가 돈을 받는 게 가장 어떻죠? 좋겠죠. 그러면은 옛날 어음하고, 옛날 어음은 한 달 남은 거예요. 새로운 어음은 몇 달 남은 거죠? 3달 남은 거죠. 요 두 개를 교환하는 거. 요거를 뭐라 그래요? 개서라고 표현을 합니다. 근데 이런 일이 생기는 게 좋은 걸까요? 안 좋은 걸까요? 안 좋은 거예요. 왜냐면 한 달 후에도 못 갚는데 3달 후에 기다릴 수는 있겠지만 3달 후에 됐을 때에도 또 못 받을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원래 제일 좋은 거는 항상 날짜를 뭐 하는 사람, 지킬 줄 아는 사람하고 아는 회사하고 거래하는 게 가장 어때요? 좋죠. 근데 항상 문제는 이렇게 터집니다. 평소에 잘하다가 갑자기 미수가 늘어나 그러더니 도망가. 이런 케이스들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사업할 때는, 전 사업해본 적은 없지만 진짜 믿을 사람은 거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진짜 도둑들도 많고 이상한 사람들도 많고. 그래서 저는 사업을 죽어도 안 할 거예요. 그 돈 있으면 놀러 다닐 거예요. 사업할 돈 있으면. 그리고 만약에 해도 1인 사업할 거예요. 다른 사람하고 같이 못 하겠어요, 힘들어서. 그래도 이제 최근에 느낀 게, 최근엔 이제 학원일 관련돼서 거의 손을 다 떼었는데, 예전에는 여기 직업전문학교 관련돼서 꽤 많이 서류도 만지고 했었거든요. 전체적인 관리도 하고. 근데 하면 할수록 무슨 생각이 드냐면, 제일 무서운 게 사람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나 굶어 죽진 않겠다. 왜냐면 이제 간혹가다 이제 시간 강사분이나 이렇게 짧게 수업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저도 이제 짬밥이 있으니까 왔다 갔다 하면서 한 1, 20분만 수업하는 거 내용 들으면 이 사람이 대충 어떤지 알잖아요. 일명 짬밥이 좀 있으니까, 경력이 좀 있으니까. 왔다 갔다 하면서 들으면 굶어 죽진 않겠다. 왜냐면 저렇게 수업하는데도 먹고 사니까. 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엉망이신 강사분들이 생각외로 많아요. 근데 어딜 가나 다 똑같잖아요. 잘하는 사람도 있지만 못하는 사람도 있고 중간인 사람도 있고, 전 중간은 간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인데 진짜 엉망인 사람 많아요. 그래서 간혹 가다가 인터넷 뉴스에
직업전문학교 관련된 거 나올 때 있거든요. 그러면 밑에 댓글 보면 욕이 되게 많아요. 내가 직업전문학교에서 배웠는데 개판이더라. 예. 근데 진짜 개판으로 가르치는 데도 있고, 그 다음에 저도 있어요. 어떤 케이스가 있냐면 저하고 궁합이 안 맞아. 이거 공부도 궁합이 중요합니다. 예. 가르치는 사람하고 배우시는 분하고 궁합이 맞아야 되는데 궁합이 안 맞아. 예. 그래서 그만두시는 분들도 있어요. 예. 뭐든지 다 궁합이 맞아야 되니까. 그래서 항상 제 목표는 10명 들어오면 7, 8명만 만족시키면 성공이다라고. 왜냐면 다 나하고 똑같을 수는 있어요? 없어요? 없죠. 사람들마다 공부하는 방식은 다르니까. 그리고 하나만 더 보고 쉴게요. 103페이지 보시면 거기 단기 대여금과 단기 차입금이라고 있어요. 그 옆에다가 요거 하나만 적어주세요. 장기 대여금과 장기 차입금. 그래서 참고하시고, 예, 저희가 이제 앞으로 수업할 때 장기, 단기 얘기를 많이 할 거예요. 예, 무슨 얘기요? 단기하고 장기, 요 얘기를 많이 할 겁니다. 그래서 공부하실 때 단기라고 나오면 몇 년 이내요? 1년 이내. 장기라고 나오면은요, 1년 이상이라고 봐주시면 되세요. 그래서 대여금의 뜻은 빌려주는 거예요. 우리가 대여 그러면 빌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대여금은 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대여금은 자산이에요. 근데 단기 대여금 그러면 몇 년 안에 돈 받기로 한 거예요? 1년 안에. 그 다음에 장기 대여금도 똑같은 자산인데 차이는 하나예요. 돈을 빌려줄 때 기간이 길면 장기, 짧으면 뭐예요? 단기.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입자가 무슨 입자죠? 단기 차입금에서 입이 들어올 입이에요. 네, 그래서 단기 차입금은 돈을 빌려서 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얘는 부채예요. 왜냐하면 돈 빌리면 뭐 갚아야 되죠? 돈 갚아야 되죠. 맞죠? 네, 돈 빌리면은 우리가 돈을 잘 안 빌리는 이유가 뭐예요? 돈을 쓰고 끝이 아니잖아요. 내가 쓴 만큼 나중에 뭐 해야 되죠? 갚아야 되죠. 그러면 이 돈은 솔직히 쓰기는 내가 썼지만 내 돈이에요? 남의 돈이에요? 남의 돈이죠. 그래서 남의 돈은 뭐라고요? 부채. 네, 그래서 우리가 돈을 안 빌려 쓰려고 노력하는 이유는 하나잖아요. 쓸 때는 행복하지만 갚을 때는 어때요? 힘들어지니까. 왜냐면 갚을 때 원금만 갚는 게 아니죠. 모두 갚아야 돼요. 이자도. 네. 그래서 요즘 뉴스에 저거 많이 나와요. 조만간 이자율 줄인다면서요. 네.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고 기존에 돈 빌리셨던 분들 연장을 안 해줘요. 왜냐면 연장을 해주게 되면은 이자율이 뭐 하니까요? 떨어지니까. 그래서 조만간 원금에서 다 안 되잖아요. 연장하기가 힘들어지고. 그러면 대부분 그쪽에서 돈 빌리신 분들은 신용이 좋으신 분들은 아니시잖아요. 그러니까 여유가 있는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쪽 관련돼서 또 문제가 터지지 않을까라고 저번 주에 또 뉴스에 한번 나오시더라고요. 그래서 대여금 그러면 빌려주는 거, 차입금 그러면 빌려오는 거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보시고요. 잠깐 쉬었다가 11시 30분에 다음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